우리 179쪽 부가징수갑니다. 별표 3개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올해 역시 2020년도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별 문제 못 나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도 물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재산세 부가징수 옆에다 한번 붙여 놓으시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이 있죠.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재산세 부가징수는 뭐 보통징수밖에 없다. 보통징수가 액션을 누가 차는가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죠? 고지서. 그럼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여러분 언제까지 내셔야 돼요? 납부 기한까지 내셔야 되죠. 이때 여러분 재산세에서 여러분 외우셔야 할 시간적 기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바로 뭐냐? 과세 기준일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납부 기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 뭐 별표 표시하기가 민망하네요. 조금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가장 정리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별표 3개. 자, 우리 재산세와 과세는 누차이겠죠? 항상 어느 현재 여러분 6월 1일 현재입니다. 그랬죠? 네, 6월 1일. 요거는 뭐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워야 된다. 뭐 되면 뭐 하라? 내일 아트 하라 그랬죠? 예. 그리고 여기 어디도 적용하는 거 여러분 재산세는 물론 뭐 지역 자본 시세는 물론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모든 보유세 공통사항이다 그랬죠? 그리고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납부 기한이 나오죠. 자, 납부 기한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날짜가 정해진 뭐가 여러분? 정기분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뭐 수시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이 이때 반드시 외우셔야 할 거는 바로 정기분이죠. 이거는 과세 물건에 따라서 날짜가 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해져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과세 물건에 따라서 토지다. 토지는 언제죠? 여러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죠. 건축물은 매년 언제죠? 여러분?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죠. 말일까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6월 1일 하고 이거는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손톱 마디마디에 다 적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토지는 몇 월이에요? 9월. 건축물은 7월. 그리고 다 상반월이야, 하반월이야? 하반월. 하반월이라면 한 달을 몇 번으로 두 개로 나눈 거죠. 1일부터 15일을 뭐라 그러고 우리 상반월. 16일부터 말일까지를 하반월. 그럼 우리 재산세는 상반월이야, 하반월이야? 하반월. 왜 그러냐? 말일에다 맞춰주겠다는 얘기야, 말일자. 보통 이렇게 주중은 월중은 여러분 체킹하기가 힘들죠. 매달 15일 이런 거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뭐는 말일은 우리가 어떤 익숙하게 항상 구분하잖아. 어머 오늘 벌써 말일이네. 그런 말. 돈 내야 되네. 돈 받아야 되네. 항상 그거 하잖아. 그래서 말일에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몇 월? 9월. 건축물은 7월. 그러니까 월만 외우면 나머지 하반월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하면 되죠. 토구, 건칠, 하반월. 네.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주택이 문제예요. 주택. 주택이 왜요? 왜냐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그래서 주택분 재산은 무조건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몇 개 나와? 하나.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내면 오히려 주택 소유자가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남들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몇 번에? 두 번에 걸쳤는데 주택은 한 번에 다 내. 그럼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과세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너도 두 번은 나누라는 얘기죠. 근데 건물과 토지가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그냥 편의상 이걸 얼마씩 후려쳐갖고 2분의 1 반으로 나누자는 얘기죠.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 나온 거를 반으로 나눴고 반은 언제 내고 7월 하반월 나머지 반은 9월 하반월. 그럼 너도 주택 건물 따로 주택 부서 토지 따로 내는 거와 똑같지 않냐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로 나와 있어 납기가? 주택분 재산세 납기 몇 개 나왔어? 2개. 주택분 산출세액이 얼마는?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 하반월에 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하반월에 내라라고 됐죠? 책 봐. 저를 보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항상. 예. 제 얼굴 볼 게 없어요. 저 책을 보면서, 아, 쌤이 어디에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면 딱지 체킹하란 말이야.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2분의 1씩 나눠서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언제 낸다고요? 하반월에 내는 거다. 그죠? 단.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그렇죠. 이거 놓치면 안 되죠. 20만 원. 항상 여러분 이런 예외 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출전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제발 출전이 좋아하는 걸 잘 보란 말이야. 출전이 좋아하는 거를. 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하냐고. 출전이 좋아하는 걸 공부해야지. 얼마? 20만 원 이하이면 그렇게 큰 금액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번거롭게 은행에 2번 가지 말고 고지서 2번 나누지 말고 그냥 몇 번에 끝내자?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그래서 언제? 7월 하반월에, 7월 하반월에 일시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부가징수할 수 있다. 7월달과 9월달 좀 몇 월에? 7월. 왜 7월이야? 빨리 받겠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주의할 거는 일시 부가징수는 어디 때만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 주택일 때죠, 주택. 자,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는데 출제는 어떻게 장난쳤냐? 토지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그때는 7월 하반월에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뭐가 틀려?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일시 부가징수해서 모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주택을 2번 나눠서 이때만 얘기하는 거고, 토지는 세가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얼마가 나와도 20만 원 이하 나도 무조건 언제야? 9월 하반월에 내죠. 토지는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7월 달에 땡겨 못 땡겨? 못 땡겨. 세가 관계없이. 근데 이거를 출전해.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할 때 주택분을 살짝 뭐로 바꾼가? 토지분으로 살짝 바꿔놨죠. 스키가. 그 바뀐 게 여러분 고사장에서 보여야 된다고. 안 보이면 그냥 가는 거야. 아이고 또 갔다. 그러면 이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우리 납북이야. 토구 건칠 하반월. 주택분은 2분의 1씩 나눠서 반은 7월, 나머지 반은 9월. 그런데 그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이면 이때는 2번은 나누지 않고 이나 7월 달에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오케이 여러분? 예, 한번 딱 세팅만 해놓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 핵심 내용을 딱 한 번 딱 여러분이 정리만 해놓으면 거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는데 한 번 딱 세팅을 안 해놓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가면 계속 어려워져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우시는 거야. 딱 세팅 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팅이 안 되면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야. 근데 가끔가다 출제는 요것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것도 건드려. 수시분도. 근데 수시분은 따로 외우지 마.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책에 나오는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같이 볼까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즉 정기분 납기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이든지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그 이미 부가세액을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시 부가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 동그라미 뭐야 여러분? 수시로. 이게 결론이야. 동그라미. 정해진 날짜와 관계시 없이 뭐 수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징수 방법. 자,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다, 여러분? 보통 징수. 그래서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적인 세액을 산정하여, 자, 밑줄 무슨 방법이죠? 보통 징수 방법을 부가징수하죠. 그럼 보통 징수니까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문 됐다 뭘 보내주죠, 여러분? 고지서. 2번 보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여기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한 줄로 묶으시고요. 밑줄 치시고요. 저거 과세 물건이죠. 즉 과세 물건별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를, 과세표니까 세액을 저거 늦어도 며칠 전까지 밑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발급해줘라. 최소한
16일로부터 5일 전에 먼저 보내주라는 얘기야. 최소한. 그래서 자금 확보할 시간을 확보해 주라는 얘기죠. 이때 양가리면 소액 징수 면제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이 미만인 경우는 이때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소액 징수 면제는 여러분 이거야. 저거나 징수할 비용보다 징수할 세액이 뭐한 거야 여러분? 적은 경우죠. 징수할 세액이 2,000원도 안 돼. 근데 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여러분? 2,000원. 그러면 2,000원보다 세액이 적으면 이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징수할 세액은 징수 비용은 2,000원인데 징수할 세액은 1,900원이야. 그럼 이걸 징수를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아,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죠.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공부를 하면 뭐는 잘하냐? 2,000원은 잘 알아요. 근데 뭘 놓치냐? 동그라미 미만을 놓쳐. 미만을. 세법은 이런 거 잘 봐야 돼. 미만인지 이하인지. 이거 구분 안 한 사람이 있어. 미만인지 이하인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2,000원 뭐랬어? 미만이야 미만. 그럼 2,000원 미만이니까 얼마까지? 1,999원까지 징수를 안 하는 거고 얼마면? 2,000원이면 징수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렇게 출제는 장난 잘 쳐. 저거 1,999원까지가 징수를 안 하는 거고 2,000원이면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 제가 멘트를 할 테니까 맞는 표현이 이제 틀리면 이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어? 틀린 말이야? 왜? 그쵸, 2,000원이면 징수를 해야 된다니까. 아까 징수 안 한다면서요? 미만이라니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분은 가끔가다 그래 저한테. 교수님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알만한 거 갖고 흥분해서 그래 소리 깨끗 지른다고. 그래 초등학생, 중등도 아는 걸 넌 틀리냐? 그러죠.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그냥 순간적인 거야. 고사장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설마 이하 미만을 몰라서 틀리냐고? 아니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야 여러분. 귀신이 고칼로 많이 발생한다 여러분. 고사장 가면. 그래서 고사장 갈 때 뭐 하나 들고 가. 부적이라도 하나 써가. 잡기야 물러가라 그래. 안 본 사람은 잘 모를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 현황부가 있죠.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자 밑줄 공부상 등재 현황 밑줄 하나. 사실상 현황 밑줄 하나. 요 두 놈이 다르대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이 다르대. 그러면 당연히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실상 현황이죠. 자, 2번 특례 있죠? 신탁 재산 특례 별표 하나.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네요. 그건 나중에 다음이라고. 양가로 2번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있죠? 옆에 적어놔 2020년도 신설된 규정이 있거든요. 2020년도 신설된 규정. 안 봐도 돼.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저기 표시도 하지 마. 자, 181조 신고 의무자 우리가 했었죠. 납세 의무자 연결시켜서 했었죠. 표시는 다 됐죠, 여러분? 희한하죠? 좋은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자, 과세 4번 과세 대장 있네, 여러분. 같이 봐요. 이것도 가끔 답으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보기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규정이야.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 어떻게 한다?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한다? 기재해야 된다. 이거를 바로 우리 밑에 아니 그 위에 제목이 나왔죠. 밑줄 대장세랍니다. 대장세 밑줄. 그래서 재산세 특징은 대장세야. 과세대장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조세다 그입니다.
이때 양가림은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미주얼 다시 과세 물건. 그래서 과세 물건별로 과세대장을 구분해서 작성한다. 이걸 뭐란다 여러분? 대장세란다. 자, 그 다음에 3번 세부담에 상한 별표 2개. 요 세부담에 상한. 자, 그리고 저거 모든 보유세 공통사항이죠. 즉 세부담 상한은 모든 보유세 공통사항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보유세니까 재산세는 물론 어디에도 지역자원세 특히 어디 종합부동산세 할 때 또 나온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요 세부담 상한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 보유세에서만 적용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보유세는 한 번 내고 끝이다. 매년 부과한다. 매년 부과해. 그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가 시가가 변동하면, 자, 시가가 변동하면, 부동산 시가가 변동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 여러분? 공시되는 가액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얘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면, 시세가 어떤 특정 지역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럼 그에 따라서 공시된 가격도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재산세? 시가 변액이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돼? 과표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됐죠? 과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세액이 증가돼 버리는 거죠. 그 거꾸로 어떻게 되면은 내려가면 또 이렇게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시세에 따라서 공시된 가격 들쑥날쑥이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평균선을 유지하면서 특정한 선을 넘어서지 마라. 여기 뭐라 했냐면 세부담 뭐라 했으면 상한이죠. 상한선이죠. 여러분 부동산 학교에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배웠어 안 배웠어? 안 했어.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안 했어 아직? 기억이 안 나는 거하고 안 배운 건 다른가? 기억이 안 난다서 무조건 안 배웠다고 그러면 안 돼?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야지.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학교에서 안 배웠어? 아직 안 했어? 자, 그럼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어. 자, 요거는 여러분 저거나 그냥 최고 가격제야.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일정한 기준선은 올라가지 마라는 얘기야. 이게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배워. 최고 가격제. 요 최고 가격제에서 여러분이 현시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현시에서 최고 가격제로 많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나온 뉴스가 바로 뭐야? 상한가 제도잖아. 아파트 분양 상한가 제도. 얼마 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럼 서울은 다 분양가 상한가 제도 적용 지역이죠. 맞아. 다만 금년 4월 말까지 재개발지역은 저 입주 분양 공고를 내면 상한가를 벗어난다 그래갖고 지금 특정 재개발 재건 지금 빨리 4월 말까지 뭐 해야 돼? 일반 분양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뭐 전혀 난리 안 났죠. 어쩌라고. 그래서 그건 최고였죠. 최저 가격제가 반대로 반대가 최저 가격제죠. 최저 가격제에서 가장 현실적인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최저임금제죠. 알바, 시간급, 시당 얼마, 그죠? 예. 알바 딱 정해졌잖아, 최저 가격제가. 예,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달라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 최저 알바비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적다 생각하는 거야? 적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누가 맞는 말이 맞는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사업자 입장에서 말하면 최저 가격제가 부담스러운 건 맞는 말이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 적어요. 시간도 해갖고 10,000원을 못 번다는 게 7,000~8,000원 받는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럼 상충되고 있죠. 상충되잖아. 어떤 사람은 많다고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적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입장이 바뀌었고 여러분 사업한다? 근데 알바생 쓰겠다? 그러면 시급이 부담이 되는 거고 거꾸로 누구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쇠 빠지게 해도 1시간에 10,000원 못 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럼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걸 잘 조절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잘 해보고. 그럼 우리 세부담 상한선은 무슨 제도다? 최고 가격제야. 그러니까 이 세부담 상한선은 항상 당해년도 올해 과표에다 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어? 올해 세액이 나왔어. 올해 세액이 나왔어.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어. 그럼 이걸 무조건 고지서 보내는 거냐? 아니, 고지서 보내지 말고 요거를 작년에 부과된 세액과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야.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상한선을 넘어서라, 넘어서지 마라, 넘어서지 마라 그 얘기야. 요 부호의 의미를 자꾸 눈치를 못한 사람이네요. 초과하지 마라는 얘기죠. 당해년도 부과되는 세금은 뭐해? 작년에 때린 세금에 뭐를 넘어서지 마라? 상한선을 넘어서지 마라. 그래요. 일단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표에다 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어? 산출세액이 나왔죠, 올해께? 그 올해 걸 무조건 고지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걸 뭐와 비교하라? 작년에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넘어서지 마라? 상한선을 넘어서지 마라 그 얘기야. 이때 여러분 상한선을 외우셔야 되는데 상한선 딱 이렇게 두 가지 심플하게 정리해. 책대로 정리하면 돌아버려. 원칙은 몇 프로냐? 150%야. 원칙 몇 프로? 150%야. 그러면 작년에 부과된 세금이 100이다 봅시다. 작년에 부과된 세금이 얼마다고? 100. 그럼 올해 부과하시는 세금은 최대 얼마란 얘기야? 150이 최대란 얘기야, 150이. 그럼 올해 계산할 때는 170이 나왔어. 올해 계산할 때는 재산세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170이 나왔다. 그럼 이 170을 보내지 말고 작년 부과된 세액 100에 150%는 얼마? 150%까지가 올해 부과된 거죠. 그 얼마는? 20은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그 얘기야. 그럼 얼마로 보내라는 게 결론은 150으로 보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예외가 있죠.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여러분 이게 비율이 150%라는 비율이 높은가 낮은가? 높은가? 작년에 비해서 50%가 증가되는 거 아니야? 우리 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50%가 증가됐어? 감소만 안 돼도 다행이죠. 증가도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이 비율이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까 주택은 이거보다 더 낮추겠다는 얘기야. 더 낮추겠다. 그럼 어떻게 낮출 거냐? 그때는 가액에 따라서 주택의 가액, 시가 변액이 주택 시가 변액이 3억 원 이하 최소액이죠. 아주 3억 원 이하일 때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래. 공시지가. 그러면 여러분 3억 원 이하면 소액 3억 원짜리 이하도 있어요? 이거 공시된 가격 3억에 시가는 얼마 정도 돼? 5억 정도. 시가 5억 원 이하의 아파트도 적지 않죠 뭐. 그리고 이거는 1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이면 이때는 110%. 6억 원을 뭐하면 여러분? 초과하면 몇 프로 여러분 여기? 130%. 구간은 못 외워도 좋은데 요거는 기억해야 돼. 105, 110, 130. 그래서 주택은 제일 높아도 얼마야? 130이야. 이게 특징이야. 뭐보다 낮죠? 150보다 낮죠. 150보다. 주택은 제일 높아도 얼마다고요? 130이야. 출전이 건드린다면 이게 제일 출전이 건드릴까? 이걸 살짝 뭐로 바꿔? 150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가장 현실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주택만 예외니까 토지와 건축물은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150%라는 얘기죠. 이렇게 또. 그래서 여러분은 책을 보실 때 183조 맨이 양가로 3번까지만 보시고 183조 2번 직전 연도 해당 재산세 있죠? 여기부터 X 표시에 들어가지 마.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 출전이 여기서 물어보면은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못 맞추게 하겠다는 거야? 네, 못 맞추게 하겠다는 거야. 출전에 못 맞추게 하기를 의도로 내는 건 어쩔 수 없어. 버려야 돼, 그거는. 내가 아무리 샷빠지게 했어도 출전이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공부한 분 있어. 교수님, 저는 민법이 주전 과목이고 학교를 그냥 과락만 면하려고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훌륭한 전법이다, 그러죠.
그래, 나는 민법이 주전 과목이고 학계는 방어선 하겠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는 민법이 어렵게 나오고 학계는 쉽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민법 믿고 있었는데 민법은 어렵게 나오니까 점수가 얼마 못 따오고, 학계는 조금 했어도 맞추시는 문제 아예 안 했으니까 못 맞추고, 그러면 아작나는 거죠. 뭐. 아작나는 거. 그러니까 민법 학계는 주종이 없어야 돼. 사실 공부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어. 5대5로 해놓고 어떤 것이 더 메인 과목이 될 거냐 해서 문제를 받아보고 여러 판단해야 돼. 문제를 받아보고, 아 올해 민법이 어렵구나, 아 올해 학계는 어렵구나, 그럼 내가 어디다 중점을 둬갖고 점수를 딸 거야. 그걸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해 놓죠. 아 나는 올해 학계는 주전 과목이고 민법은 사이드 과목으로 몰겠다. 그건 네 생각이고, 시험은 내 생각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론 제가 무슨 소리가 그러냐, 민법 학계는 매일 꾸준하게 봐야 되는 수밖에 없어. 정말 여러분, 어떤 특정 과목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민법 학계는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여러분 1차가 빨리 쫓아가, 1차가 정리되셔야만 여러분 2차도 나중에 탄력받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1차가 정리가 안 되면 절대 2차 못 와요. 그럼 7월 달부터 이제 안 보여. 학원에 안 나타나. 안 보이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벌써 이제 1월 말 다 가죠. 금방 간다 점점. 여러분 이제 신경 써야 돼. 여유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보시고요. 183쪽 나머지 들어가지 마. 예. 다음 페이지 185쪽 갑시다. 물납과 분할납부 나왔죠? 예. 옆에다가 적어놓으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납세 의무 편의 제도 적어놓으세요. 안 적혀 있으면. 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납세 의무 편의 제도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얘는 글자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 편의로 봐주는 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건 특징은 누구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얘는 오로지 고액의 납세 의무자에 한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모든 납세 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고액. 이때 고액은 이게 물납이냐 분납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물납이냐 분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험에서는 물납이 더 많이 나왔어요. 개별 문제로. 그래서 오히려 물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시 분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정리해 두셔야 되고, 특히 이게 올해 2020년 개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물납재산자 합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자 얼마야? 여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재산세 1,000만 원 초과 큰 금액이야. 재산세 물납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야 돼. 공인중개사로서. 근데 분납은 얼마냐? 이게 작년까지 50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에 맞춰갖고 250만 원 초과로 다운됐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분납부터 먼저 잠깐 보죠. 분납 대상자 186쪽 나왔죠. 186쪽 분할 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자 얼마? 여러분 여기는 250만 원 초과하죠. 물납은 얼마였는데? 요런 거 일단 요런 걸 잘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인 거 250만 원을 뭐 할 때만 초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다가 이게 올해 250으로 종합부동산세 똑같아.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의 분납은 얼마냐? 이제 250만 원 초과입니다. 250만 원 초과. 근데 물납은 종부세에서 물납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 의무 편의 제도는 못 바뀌었고 분납밖에 없고, 분납은 뭐와 똑같아? 재산세 똑같아. 그런데 뭐는? 물납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 최근에.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거 아니야? 재산 쉬운 것도 많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 기본만 잘 정리해도 여러분 60% 이상은 딸 수 있다니까.
굳이 기본적인 건 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거 가갖고 삽질하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거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잡아놔라. 그것만 해도 이슈 딸 수 있다. 기본적인 거 잡아놓지부터 괜히 쓸데없는 거 어려운 거 들어가서 혼자 삽질하고 있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거 맞지나 저거 맞지나 배점은 똑같아.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먼저 일단 납세모 편지제는 뭐를 말하고? 물납과 분납인데 이거는 누구한테만 인정한다고요? 고해. 그래서 이때 고해라면 물납은 얼마 초과? 1000만 초과. 분납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게 제일 급한 거야. 자, 조금 이제 개별 규정을 사봅시다. 물납 갑시다, 물납.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 1000만 초과하는 경우 밑줄 쳤죠? 동그라미? 1000만 원. 납세무제보 신청을 받아 밑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밑줄 이게 저거 물납 가능 자산입니다. 저거나 물납 가능 자산이야. 어디 있는 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양주 재산세 물납하겠다. 남양주시 재산세 물납하겠다. 그러면 그 부동산 어디 있어야 된다고? 남양주시에 있어야 된다고. 남양주시 재산세 물납하는데 남양주 재산세 물납하는데 구리시 부동산 물납할 수 있어? 없어. 왜 못해? 왕수천을 넘어가야 되잖아. 죄송합니다. 예,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관할구역을 어떻게 벗어나잖아. 오케이? 예, 일단 그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자 동그라미 뭐 할 수 있다? 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 물납은 여러분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즉 납세 의무자가 신청하였다 해서 무조건 물납하시는 건 아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분납은 허가사항이 아니야. 즉 나 분납한다? 두 번은 나눠서 낸다? 그러면 그래 두 번 나눠서 내는 거지. 시장 군수 구청 중에 허가를 받을 이유는 없어. 이게 또 나름대로 구분이 된다. 차이점이 있다. 좀 봐두시고요. 자, 분납 갑시다, 여러분. 186조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자 동그라미 쳐놨네요, 여러분. 여기는 얼마야, 여러분?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자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여기 밑줄 쳐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동그라미 2개월 이내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몇 월? 2개월. 그 밑에다 적어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이야. 종합부동산. 그래서 비교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몇 월 이내인데 2개월 이내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 이내야? 6개월 이내다고. 6개월. 그러면 자 건물분 언제 낸다고 재산세? 7월 하반월이었죠? 그럼 나 건물분 재산세 분납하겠다. 그러면 언제 한번 내고? 7월 하반월에 한번 내고 7월 말일날에 하고 언제? 그렇죠. 9월 하반월에 9월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내라 그 얘기야. 이게 만약에 토지다. 그러면 언제고? 9월 하반월이죠? 그럼 언제 해야 되는가? 11월 말. 이게 분납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으로? 두 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라. 이게 바로 분할 납부죠. 오케이? 예. 자, 분할 납부세 기준 나왔죠? 예. 이때는 자, 분할 납부 얼마라고 했죠? 대상자가? 250만 원 대상이랬죠? 그럼 요거에 더블 2배로 하면 얼마 여러분? 500을 기준해서 250만 원 초과해야 돼. 얼마 이하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을 언제 내라고요? 2개월 후에 내라고요. 그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이게 분할 납부세액이죠. 분할 납부세액은 당초 납부 기한에 납부하는 걸 말하는가? 분납 기한에 납부할 걸 말하는가? 분납 기한에 내는 걸 말해요. 거기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세액이 나왔죠? 분할 납부세액이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나와 있죠. 여러분 밑줄 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그럼 이건 당초 납부 기한이야? 분납 기한이야? 분납 기한시. 지금 몇 월 후에? 이건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분납시. 납부세는 최대 납부세액이야. 최대 납부세액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은 대상자 얼마? 250만의 답을 얼마? 5배. 자, 분납 대상자 얼마랬어? 분납 대상자 얼마 초과했어? 250만 초과했죠? 요거의 몇 배? 답을 얼마? 500을 기준해서 500 이하면 얼마를? 25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을 몇 개를 후에 내고? 2개를 후에 내고.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답을 500을 초과하면 그때는 몇 프로를? 50% 이하의 금액을 언제 내라는 얘기야? 2개월 후에 내라는 얘기야. 자, 제가 재산세를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재산세가 고지서 봤더니 재산세 고지서액이 400만 원이 나왔어. 얼마 나왔다고요? 400. 그럼 이 사람 분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납할 수 있어요? 한다고. 올해부터는. 올해부터 얼마까지가 250만 원 초과를 바뀌었으니까. 작년까지 분납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여러분. 자, 그러면 400만 원 몇 번으로? 2번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냐? 그 얘기야, 어떻게. 그러면 요 400만 원 중에서 답을 얼마까지는?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그러면 400에서 25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150만 원 언제 내고? 2개월 후에. 그럼 당초 기한이 얼마를 내라는 얘기야? 25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고지서가 400만 원짜리가 얼마짜리 끊어져? 250만 원짜리 한 장, 150만 원짜리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끊어준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재산세가 300만 원 나왔대. 재산세 300만 원 나왔어? 분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어떻게 분납한다고? 250, 그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 50.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이 항상 얼마 내라는 얘기야? 250 먼저 내라는 얘기야. 근데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500만 초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반반씩 나누라고. 그럼 자 800이 나왔어. 800. 얼마 나왔다고? 800. 그럼 당연히 250을 초과해서 뭐 할 수 있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나눌 거냐? 500만 원 기준이니까 500만 원 이하 초과하니까 이때는 몇 프로? 반반씩. 그 얼마? 400, 400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예. 네. 자, 187조. 마지막 부가세 봅시다. 부가세 병기세. 자, 재산세 납세 문제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 거기 밑줄 이 안가로 2번이 나왔죠. 납부세, 재산세로 납부할 재산세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고요? 지방교육세로 해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는 지방세는 다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한 번 더 낸다? 지방교육세로 한 번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병기세 갑시다.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본시세 냈죠. 자, 밑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본시설세 밑줄. 그러면 재산세 밑줄. 요 두 놈의 뭐가 납부 기한이 어떻게 하면 같으면 이때는 어디에다 밑줄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뭐를 지역 자본시설세를 어떻게 한다? 나란히 적어. 여기서 나란히 적어. 밑줄 적어. 병기죠. 이게 병기. 발음 잘하세요. 병기. 그래서 나란히 적어. 뭐 할 수 있다? 고지하여한다. 할 수 있다. 밑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할 수 있다. 밑줄 쳐놔. 그리고 저거는 뭐 임의 규정. 하여야 한다의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다고요? 임의 규정이다. 그입니다. 자,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재산세 마무리 짓고요. 우리 자, 쭉 넘기시면 이제 우리 198조 오세요. 그 밖에 지방세. 오셨어요? 자, 그 밖에 지방세는 X.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본다. 그 나중은 이제 안 오겠지만. 자, 넘어가. 자,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파트 3 국세. 이제 어디로 온다고요? 국세.
국세로 나옵니다. 국세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저거 한 문제 정도. 많으면 두 문제까지인데,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저거 부동산 임대소득을 말하는 거죠. 거기는 또 X 또는 하나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나 정도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3장 양도세 최소 몇 문제? 5문제에서 6문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양도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야. 지금 파트 3 보고 있어. 파트 3. 어디 보고 있어? 파트 3 지금 국세 1장, 2장, 3장 나 전체 구조 살펴보고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216조, 이제 어디로 온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 국세. 보유세인 국세죠. 자, 작년 2019년 12월, 며칠자로? 16일자로 주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었죠? 뉴스 들어봤어? 예. 네, 그 작년에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뭐, 그래서 첫째, 금융 파트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규제 하나, 그 다음에 공급 확대에 대한 공급 확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요 세제 중에서가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요 놈들을 완화, 강화로 가겠다는 얘기야, 강화.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당장 이게 올해부터 적용되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 개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이 부동산 종합 대책에 따라서 아마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돼야 돼. 힘들어 공부하기가. 그래 양도소득세는 내후년부터, 그래서 이거는 당장 올해 2020년부터 당장 적용하는 거고, 양도세 개정은 2021년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얘기야. 1년 정도. 그래 미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빨리 시간 주겠다는 얘기야. 몇 년 시간 주겠다는 얘기야. 1년 시간 줄 테니까 빨리 어떡하라? 처분하라. 안 그러면 너 양도세 어떡한다? 왕창 두들겨 맞는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그럼 우리가 이번 2020년대 어떠한 전략을 취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실무 나갔으면 연구하고 연구를 하고, 또 우리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시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들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해죠. 우리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매력은 안 해. 안 해도 살아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뭐 중개만 잘하면 되니까. 무료는 보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그럼 216조 보세요. 제1절 총설 갑시다. 종합부동산세 의의가 있죠. 종합부동산세란 밑줄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밑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밑줄 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종부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 네,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얘가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전제 조건입니다. 항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려면 뭐가 과세돼야 된다?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어야 돼. 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밑줄 뭐야? 다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이게 시뻘겋게 누구?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즉 이미 뭐가 과세된 상태인데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2차적으로 한 번 더 뭐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를 부과하는 뭐야? 이제 국세죠. 국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재산세, 종부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재산세는 여기 뭐가 있죠, 여러분? 부동산이 있어. 이게 부동산이야. 그럼 이때 모든 부동산 소유자한테 1차적으로 지방세에서 과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죠. 그래서 재산세는 특징이 뭐냐? 모든. 그게 얼마짜리 물어묻잖아. 묻지 않고 일단은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뭐를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부과됐어? 재산세가 과세됐어.
근데 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일단에서 고액. 이거는 뭐야, 여러분? 고액이죠. 이게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 쪽에서 뭐를 보겠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바로 이게 시군구세라면 이거는 뭐야, 여러분? 국세죠. 그래서 얘는 과세단위 지역이 어디야? 시, 군, 구지만 종합부동산은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어디로 바뀌어 이게? 국내로 바뀌는 거죠. 얘는 어디고? 시, 군, 구 단위로 가세는. 이게 차이점이죠. 근데 종부세는 아무나 내네? 아니, 누구만? 고액이죠. 고액,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안에서 다시 한번 뭘 때려? 종합부동산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빨간 선은 지금 선이 몇 개 그어진 상태에서 하얀 선에 재산세에 그어진 상태에서 다시 뭘 때리니까 빨간 선에 종합부동산세를 때니까 선이 몇 개 그어졌네? 2개. 이 2개는 뭐를 의미하는가? 이중과세를 의미하는 거죠. 이미 뭐가 과세가 된 상태인데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인데 다시 뭘 때리니까 종합부동산 때리니까 무슨 과세? 이중과세. 그럼 이중과세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항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요 부분에 대한 뭐를 빼내야 돼? 재산세를 반드시 빼내야죠. 재산세를 빼지 않으면 무슨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종부세가 나오면 여기서 뭘 빼야 된다 여러분? 이중과세를 빼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쉬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요걸 잘 못해. 이중과세를. 이걸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같이 계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세무사한테 가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이 새끼야, 네가 해주지도 않는 걸 왜 얘기하냐?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뭘 한다? 이중과세에 대한 차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차이점은 재산세는 누구만 내는다? 재산세 누가 내?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데 반해서 종부세는 모두냐? 아니, 누구만 내? 고액이죠. 그러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야?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뭘 낸다면 종부세 내는 사람은 누구? 고액이죠.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16조 성격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뭐다? 보유세인 국세죠. 밑줄. 보유세인 뭐다고? 국세다고. 우린 여태 뭐 했어? 지방세 공부했는데 지금 종부세부터 원로 넘어왔다고? 국세. 그리고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소유자별 합산과세입니다. 소유자별 합산하여 무슨 세로 과세? 누진세로 과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의 전형적인 뭐다 여러분? 대인세입니다. 밑줄 대인세. 이때 재산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과세단위 지역이 어디로 바뀌고 여러분? 전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3번 고액의 재산 보유 능력에 상관한 만큼 과세. 자, 밑줄 무슨 과세야? 응능과세죠. 자, 4번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다? 저거 당해세라고 그러죠. 4번을. 이거는 중개법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좀 배웠다고 좀 얘기해 주라. 중개법에서 공매, 경락과 배분순위 했어? 안 했어? 공매, 경락과 배분순위, 법정순위 안 배웠어? 나중에 나도 이게 바로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당해세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 당해세 특징만 아시면 돼요. 당해세는 어려운 거 없어. 당해세는 특징이 무조건 근저당권 등이 피담보채권하고 당해세 붙었다. 그건 근저당권 등의 뭐 피담보채권과 당해세가 붙었다. 그러면 이때는 날짜를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무조건 뭐가? 당해세가 우선 변제받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뭘 설정해놨어도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어도 나중에 발생한 뭐 여러분 당해세,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죠. 얘들이 먼저 받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도 감정평가할 때는 항상 체납된 당해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대출금은 뭐 상관없는데 다른 거는 일자 따져서 우리가 선순위 채권자가 누구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뭐는 당해세인 재지종은 설정일자 관계시 없이 얘가 무조건 우선 면제받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행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당해세야. 그래서 저도 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 대출 기표하면은 일단 대출 기표 때 우리 은행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 그러면 선순위 채권 다 말소시킨 다음에 은행에서 1순위에 만들어 놓고 대출 기표했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기표 1순위 해놨더라도 나중에 누가 나타나고 재산세가 나타나고 또 종부세 나타나고 야, 나 거부터 먼저 줘. 그러면 줘야 된다고. 무서운 애들이요. 왜 그러냐? 얘들은 당해 재산에서 직접 부과된 조세 채권이죠. 근데 은행은 은행 등의 무슨 채권가? 피담보 채권가. 세금은 공적 채권이죠. 세금 무슨 채권이고 공적 채권이 은행의 대출은 뭐야? 사적 채권이죠. 그럼 둘 다 사적 채권과 공적 채권 둘이 붙었어. 그럼 어떤 것부터 먼저 받는 게 원칙이야? 공적 채권이죠. 공적 채권. 그럼 은행에서 아무리 저당권 설정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세금 먼저 받아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원칙 둘 중에 뭘 따지냐? 날짜. 둘 중에 세금하고 그다음 피담보 채권 저당권 설정해서 어떤 놈이 먼저 설정했냐? 그러니까 날짜가 빠른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선순위 채권이 되는 거야. 은행에서 먼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은행이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야. 세금이 먼저 발생했다 그럼 뭐가 받아가라는 얘기야? 세금. 근데 뭐는 당해세는 이 일자를 따지지 않고 일자 않다 무조건 그냥 당해세가 먼저 받아간다고. 막강한 애들이죠. 자, 의미를 이해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외운다고 여러분? 중개법에서 할까? 중개법이나 경락과 배분순위. 자, 뭐 민법 살지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217쪽 갑시다. 과세권 잡시다. 자, 종합부동산세와 과세권의 밑줄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이죠. 세무서장. 자, 이때 우리 종합부동산세부터 뭐니까? 국세죠. 저 국세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왔죠. 세무서장. 저거 국세니까. 국세는 무조건 모든 국세야. 무조건 뭐야?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 밑줄 쳐놓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모든 국세의 과세권자죠. 그래서 국세는 종류 따지고 안 따지고 세무서장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물에서 재산 따지 안 따져? 따지죠. 그래서 취득세는 누구였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었고요. 등록물에서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었고요.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근데 국세일 때는 국세 종료 관계시 없이 무조건 뭐가 나온다 그러면 세무서장이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지가 나왔죠. 자,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밑줄 1번 개인에만 밑줄 쳐. 2번 법인 밑줄. 3번 비거주자인 개인 밑줄 하나. 또는 밑줄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초수도 발생하지 않은 법인일 때. 자, 그래서 일단 개인일 때는 밑줄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밑줄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 여기까지. 그럼 이때 소득세법상 납세는 어디냐? 밑줄 주소지죠 뭐. 그럼 재산세는 무조건 어디였어요 여러분? 재산세는 각각의 무조건 소재지였단 얘기야. 그런데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뭐로 간다? 주소지로. 이런 거 특징 놓치면 안 되죠. 2번 법인이죠. 자, 밑줄 이때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 밑줄. 그럼 이때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은 어디냐? 밑줄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본점은 어떤 법인이랬죠 여러분? 자, 본점 의미를 합시다. 본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용어를 듣는 순간
이거는 뭐야 여러분? 상법상 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해. 본적 주사무소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본고지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점 그러면 이건 어디 말하고 영리법인을 말하는 거고 주사무소는 어디 말하는 거?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는 누구도 내지만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누구도 낸다고요? 비영리법인도 많이 내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영리법인만이 납세의무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영리 비영리 구분 없이 다 법인 다 내야 된다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군구는 어디랬어요 여러분?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군구는 어디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아니에요. 어디가 많이 내요 그러면?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가 가장 많이 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강남하고. 왜? 거기는 대그룹의 본사가 많이 있죠. 명동 다 우리나라 전통적 중심 상업지역이죠. 그러니까 대그룹의 본사들 거기 있죠. 그러니까 본사 단위 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는 데는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중구.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보세요. 자, 3번의 특징이 뭐냐? 비거주자. 또는 뭐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청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뭐 외국 법인. 얘들의 공통점은 저거 주소가 없죠. 국내. 얘들은 국내 뭐가 없다고? 주사무소가 없다고. 주소가 또는 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지가 없다고. 그래서 얘들은 할 수 없이 밑줄 어디 가죠? 소재지로 가죠. 자, 그 다음에 217조 과세 구분 및 세 구분 있죠. 찾으세요. 과세 구분 및 준용 규정. 거기 보면 1번 과세 구분 나왔죠. 예, 별표 3개. 이게 종부세 특징이죠. 전체 구조죠.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과세 물건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2가지. 뭐와? 주택과 뭐 토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와 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한 거? 합한세로 하죠. 합한세. 그리고 토지는 다시 2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뭐와?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뭐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토지죠. 별도. 그래서 결론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은 크게 뭐와 뭐로 구분한다?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고요. 토지는 다시 뭐와 뭐로 구분한다고? 종합과 별도로 구분하죠. 결론 종부세 과세물건은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여러분? 주종별. 이거 어디서 봤었는데 아까? 재산세에서 뭐 비례세로 가진 애들 있죠. 죄송합니다.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진 애들이 여러분? 누진세로 가진 애들이죠. 재산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해야 된다고요? 누진세로 과세해야 되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종별, 주종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죠. 이게 그렇게 시험에 나온 거죠, 뭐. 따라서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하는 애들은 비례세로 과세하는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이게 재산 종부세에서 그렇게 나왔다니까. 구분해봐라. 종부세 과세 대상. 그럼 주종별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주종별이 아닌 뭐 분리라든지요, 별장이라든지요, 또는 뭐 여러분 모든 건축물이라든지요. 종부세 과세 안 한다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 자, 그게 바로 여러분 217쪽에 나와있죠. 그림 보세요. 종합부동산세가 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 한 거고 더한 금액이고, 토지분은 다시 뭐 토지분 뭐야 종합산세가, 토지분 뭐 별도 합산세를 뭐 한 금액 더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종부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야? 3가지.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주종별.
그래서 217쪽 맨 밑에 봅시다. 이제 설명용으로 나오겠죠, 시험에는. 설명용으로. 자, 종합부동산세는 맨 밑에 뭐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밑줄 하나,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밑줄 하나, 이 두 가지 세액을 뭐한 거? 합한 금액을 한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시 밑줄, 뭐, 토지분 뭐, 종합산세액 밑줄 하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밑줄 하나, 이 두 가지 세액으로 뭐 한 금액을 한다? 합한 금액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기다 재산보유세 과세 이원화 체계 그림 그려놨죠? 예, 이거 그리고 전 3시간 반을 울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19쪽 준용규정 나왔죠? 준용규정. 별표 하나 정도만. 준용규정. 그래서 준용규정은 특히 양가리 1번과 양가리 뭐 두 가지 묶으세요. 그래서 준용규정은 법률에 대한 준용규정 하나, 그 다음에 뭐 조례에 대한 준용규정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양가를 1번 볼까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자 밑줄 갑시다. 뭐에 의한? 밑줄 법에 의한. 앞에 법률 명칭은 안 해주셨는데 뒤에 무슨 말? 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밑줄 준용한다. 양가를 1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자 밑줄 시군 감면부 조례에 의한, 밑줄 시군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할 때 어떻게 하라? 준용하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법에 의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또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재산세가 무슨 대상이야? 비과세 또는 무슨 대상이야? 면제 대상이야. 즉 재산세를 뭘 받거나 비과세, 면제, 뭘 받아? 경감. 그럼 그거를 그대로 어디다 적용하는 얘기야? 종합부동산세 그대로 적용하는 얘기야. 그러면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이면 종합부동산세도 뭐라는 얘기야? 비과세라 그 얘기야. 재산세가 무슨 대상이면 면제 또는 무슨 대상이면 경감 대상이면 종부세도 그 비율만큼 어떻게 하라? 면제 또는 뭐하라? 경감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법률 규정에 대한 준용은 물론이고 뭐 여러분? 시군, 감면, 뭐 조례. 조례가 뭐랬어요, 여러분? 탄력세를 할 때 설명드렸잖아. 조례라는 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말한댔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그러면 남양주시 조례, 남양주시 감면조례. 그래서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해당 감면 조례 감면 규정을 잘 봐야 돼. 감면 조례를. 그럼 그만큼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근데 내가 모르면 다 내는 거, 모르면 어떻게 돼? 다 내는 거야. 세금을 아는 사람만이 안 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양가리 1번과 양가리 2번 보시고 됐어. 준용의 그 밑에 양가리 3번 공시가유제, 그 다음에 2번 준용의 제한 XX 쳐. 보지 마. 자, 그래서 너 이제 어디 오냐? 220쪽 오세요. 220쪽부터가 이제 주택에 대한 과세죠. 여기부터 이제 우리 주택, 종합, 별도. 그래서 여러분 220쪽부터 쭉 넘겨. 쭉 넘겨. 개별 규정이야. 그래서 쭉 넘겨. 쭉 넘겨. 한정해버려. 자, 그래서 242쪽까지 오세요. 오셨어요? 예, 여기까지 넘어온 게 0.8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0.8이다고. 한 문제가 아니다고. 자, 그래서 지금 넘어온 게 바로 242쪽 과세 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찾으셨죠? 예, 이게 지금 넘어온 부분에 대한 엑기스만 뽑아놔서 정리가. 내가 이거 만들고 4시간 반을 울었어.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별표 3개 10번 칩니다. 과세 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이걸 모르면 게임 끝난 거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몇 가지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3가지. 주택 할 때 주자 동그라미 쳐. 종합합산세 갈 때 종자 동그라미 쳐. 별도합산세 갈 때 별자 동그라미 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주정별. 종부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요? 3가지. 주정별. 요거를 다음 주에 우리 이제 하나씩 납세무자부터 밑에 세부담 상한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243쪽 부가징수를 통해서 종부세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소득세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올해부터 또 난리가 났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 어디 간다고요? 242쪽부터 나가는 거야?
표시해놔. 240조.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